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문제와 갑자기 불거진 20억 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약간 좀 복잡한 듯 되지만 사실은 뭐 그냥 구조는 명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데,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게요,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이죠. 2018년부터 2년여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2년여 동안 수많은 변호사들이 여기에서 일을 했고, 그 중에 이태형 변호사라고 주로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이재명 의원이 변호사비를 많이 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이 이태영 변호사가 의뢰인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친문단체 사람 누가 녹음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23억 원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깨시민이라는, 깨어있는 시민연대라는 친문단체가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전체가 뭐 2억 7천만 원인가 뭐 이 정도를 썼다, 변호사비를. 근데 실제 변호사, 거기에 거물급 변호사들 다 합치면 100억 이상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아마 그거하고 그 녹음 파일에 있는 23억 원 부분, 23억 원 부분은 뭐 이태영 변호사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의뢰인이라는 사람이 이태영 변호사한테 묻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태영 변호사가 뭐 명확하게 답변도 안 하면서 그냥 또 부인도 안 하면서 넘어간, 요게 이제 녹음 파일의 그 근거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건 명확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쌍방울에서 그래 받았다는 게 이태영 변호사가 현금 3억하고 전환사채 20억. 전환사채라는 건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받았다는 건데, 자, 이번에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제 수원지검에서 계좌 추적을 했는데, 이 계좌 추적 과정에서 2021년, 그러니까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에 쌍방울 그룹의 한 계열사가 이태영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M이라는 데에 은행 계좌로 20억 원을 입금했다, 이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납 의혹이 제기되자 이 20억 원이 다시 쌍방울 계열사로 반환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0억 원이 쌍방울 계열사에서 이태영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계좌로 갔다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게 다시 쌍방울 계열사로 왔다는 거거든요. 자, 이러면 이렇게 됩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게 작년 10월 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쌍방울 계열사가 계좌, 그러니까 법무법인 M 계좌가 쌍방울 계열사로 돈을 20억 원을 돌려준 시점이 작년 10월 이후면 지금 TV조선 보도가 똑 떨어지게 맞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변호사비 대납,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20억 원을 반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대목인데, 그건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왜 자꾸 그럼 이 전환사채를 의심을 하느냐면, 이 전환사채를 실제 그 후에 현금화했는데 그 과정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년 6월달 전환사채를 발행한 거는요, 2021년, 그러니까 2020년 뭐 이때쯤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2020년 2월부터 발행했군요. 2월부터 해서 한 100억 원 상당을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들고 있다가 작년 6월 달쯤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 5명한테 이거를 팝니다, 전환사채를. 파니까 이들 5명이 이거를 다시 팔아가지고 당일날 전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현금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 50억 원 규모의 시세 차익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를 작년 6월 달에
사간 사람이 누구냐? 그게 미상인데, 미상. 5명. 누구냐? 이 사람들은 왜 그걸 사가자마자 바로 현금화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태영 변호사 측의 법무법인,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이태영 변호사가 아니고 법무법인의 다른 이모 변호사, 이 검사 출신입니다. 이 이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수임한 사건이 있는데, 이게 쌍방울 계열사하고 다른 업체가 M&A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M&A 과정에서 계좌를 그냥 빌려줬다는 거죠. 그 에스크로 계좌라고 그러는데, 이 두 회사의 거래 신용 관계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면 제3자 계좌에다가 같이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계좌를 만들었다는 개념인데, 글쎄, 그런데 나중에 이 M&A가 결렬이 돼서 반환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간에 이게 쌍방울 그룹의 그 실질적인 오너가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대 주주인 페이퍼 컴퍼니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페이퍼 컴퍼니는 제대로 된 거래 실적이나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는 회사 아닙니까? 그게 착한이 인베스트입니다. 착한이 인베스트.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 11월 달에 쌍방울이 발행했던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사들입니다. 이 회사가. 그럼 이것도 쌍방울의 최대 주주인 사람이 설립한 회사가 쌍방울 걸 하면 이게 일종의 내부자 거래죠. 그런 것도 궁금한 대목이죠. 더군다나 한쪽은 페이퍼 컴퍼니인데. 그런데 이 착한이 인베스트가 재작년 2월부터 이걸 다 주식으로 바꿔서 순차적으로 현금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상한 돈이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것을 포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작년 11월 달에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찰에다가 이거 수상한 거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돈 거래 관계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금융정보분석원이 이거를 검찰에 이첩하기 직전에 바로 이 친문단체가 그 사실을 알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수상한 거래, 이게 이제 왜 하필이면 20억이냐? 20억이 쌍방울 계열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느냐? 그리고 쌍방울 계열사 잘 아시지만 이태영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태영 변호사, 그 법무법인의 아까 얘기한 이모 변호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서 이재명 의원의 변호를 했던 한 5명 정도의 변호사가 쌍방울 그룹과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사회이사, 감사 이런 거로 취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의원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거기서 수석 이런 거 했던 사람 2사람. 그래서 도합 7명 정도가 쌍방울과 쌍방울 계열사의 사회이사, 감사 등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취업을 했었죠. 이것도 벌써 다른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의 그 변호사비를 이재명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준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거기서부터 이게 사실은 시작이 됐던 건데, 이러다 보니까 그 M&A 과정에서 에스크로 계좌에 양측이 그 돈을 맡겼다 해도 우리 흔히 회사 간 20억이 큰 돈이 아니죠. 그런데 하필이면 20억 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에스크로 계좌에 맡겼다고 이렇게 이태영 변호사 법무법인이 변호하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M&A 과정에서 20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딱 그 돈만 왔다 갔다 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하고, 그 다음에 이태영 변호사가 2018년부터 2년여간 했다는데, 이게 2년여간 했으니까 작년 3월 정도면요, 작년 3월 정도에 실제 변호사비가 지급될 만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20억 원이 쌍방울 계열사에서 이 법무법인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 변호사비를 줬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사와 관련해서 또 하나 궁금했던 점은 바로 이 이태영 변호사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지금 수원지검이 거기에서 수사기밀 유출 정황이 발견돼서 그 관련한 쌍방울 임원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계좌, 바로 이 에스크로 계좌라고 주장하는 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이게 통째로 유출이 된 겁니다. 그게 유출된 게 5월 중순인데 그 직후인 5월 하순에 아까 얘기한 그 착한이 인베스트의 최대 주주라는 김성태 전 회장이 싱가포르로 출국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석 달 가까이 지났죠?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해외 도피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빼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거 내가 못 버티겠다라고 싶으니까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 요런 지금 그림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는 지금까지 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하고 형사6부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그다음에 쌍방울그룹 횡령 배임 수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걸 사실상 통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사건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이 수사가 과연, 왜냐면 이거는 이 중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거는 이게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9월 9일까지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지나죠. 6개월이니까. 그래서 아마 9월 9일 이후에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처벌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횡령 배임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그 선거법 위반 사건, 이 부분은 아마 김성태 전 회장이 그와 연관돼서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데, 그럼 수원지검에서는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사건을 병합해서 지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4일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죠. 그렇게 가하고 있는데 아마 약간은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로 나가는 바람에 아마 약간은 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게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자, 그럼에도 안 되면 일단 횡령 배임 부분이라도, 그리고 안 되면 횡령 배임과 관련해서 기소 중지를 해놓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을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 20억 원인데 그 성격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그 이태영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그 법무법인 M의 해명과 그 해명이 얼마나 적합한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20억이 왜 이 시점에,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는 그 시점을 전후해서 왔다 갔다 했는지 하는 부분은 이제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인데, 적어도 이 20억 원이라는 똑 떨어지는 돈, 변호사비 대납 부분과 딱 같은 전환사채 비용, 이 부분은 굉장히 의심이 많이 드는 내용인 것은 충분하다. 그거는 분명하다 하는 말씀을 지금, 그래서 그 20억 원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20억 원의 성격이 이런 거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재명 의원과 관련해서는 또 이번 주죠. 이제 오늘이 14일이면 아마 이번 주 한 4, 5일 뒤면 이제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 횡령 의혹에 대해서 경기 남부경찰청이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어간에 아마 그 직후가 되겠죠. 지혜치 합숙소 문제, 이것도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발표가 되고, 그러면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 거기에 변수가 생기느냐?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민주당 당원들은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뽑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런 사법 리스크는 전당대회 전에 굉장히, 적어도 아마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법인카드 유용과 그 다음에 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이용 의혹, 이 부분은 이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